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도 서울을 모를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605.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 9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죠. 한반도 중앙에 있으며 한강을 중앙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진 형태의 도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서울올림픽과 G20를 거치고 한류 유행에 힘입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해온 서울,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의 서울 땅에 사람이 산 건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니 어느 정도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죠. 삼국시대에도 한강 유역을 놓고 경쟁을 펼치기도 했을 만큼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살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의 수도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건 조선시대부터인데요. 태조 이성계가 한강 유역의 한양에 도읍을 정한 덕분입니다.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이후로 서울은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이름은 경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용산 일대와 이태원 일대는 일본군의 주둔지였고 종로지역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중구지역은 경제와 상업의 중심이 되었죠. 일제강점기를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가 재편되게 되는데요. 또한 1937년부터 44년까지 영등포와 도남, 대연지구 등 10개 지구의 서울 외곽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길을 확장해 나가기도 했죠.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서울은 태양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한국전쟁이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나라 전체가 빠르고 압축적인 성장을 보였고 서울도 이 성장에 따라 거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올림픽과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확고한 세계의 중심 도시임을 보여주었죠. 오래된 역사를 지나오며 서울은 매우 현대화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세계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헤란로와 을지로의 고층 빌딩들, 롯데타워 등이 서울이 얼마나 현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이곳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길게 늘어선 최첨단 빌딩들 그리고 잘 뚫린 길을 보고 있자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서울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종묘 등 과거 조선왕조의 유산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죠. 이런 유적들이 주는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의 건축물들의 간결함이 어우러져 서울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겁니다. 밤에 볼 수 있는 서울의 야경부터 늦은 밤에도 문을 닫지 않는 술집들까지 만약 당신이 배가 고프다면 24시간 내내 뭔가를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미용실부터 약국까지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24시간을 일하면서 언제나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되죠. 세계의 아름다운 대도시는 모두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이 흐르는 곳에는 여지없이 뉴욕이나 파리 같은 메트로폴리스가 발달해 있죠. 차라리 강을 안 끼고 발달한 도시를 찾는 게 더 쉬운 편인데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보고 있거나 날씨 좋은 날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 도시가 괜찮은 곳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비록 한강변의 야경은 아파트의 불빛이 대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서울의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경 안에 녹아들어 저마다 자신만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때로는 애증을 담아 지옥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도시의 지하철에 비교해보면 정말 깨끗하고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을 늘 애용하죠. 지하철이 오래된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에서 불편함을 겪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거의 늘 정해진 시간에 신속하게 도착하며 문은 알아서 열리고 이동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정신없고 뜨거우며 화끈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도시 서울에서도 평온함과 고즈넉함을 찾아볼 수 있죠. 서울의 중심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청계천을 걷고 있으면 번화가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부암동과 북촌을 걷고 있으면 가로수길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죠. 특히 도심 속의 북촌은 서울의 그 어떤 것보다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부터 외국의 음식들까지 모두 먹어볼 수 있지요. 광장시장부터 이태원까지 음식의 종류가 참 다양해서 골라 먹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각 지방의 식문화가 모이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징이 있지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맛도 있어서 본인의 취향과 수준에 따라 선택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이 널렸습니다. 서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쇼핑입니다. 2019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쇼핑이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명동과 동대문에서 쇼핑하지만 사실 잘 찾아보면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쇼핑할 곳은 넘쳐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명동과 동대문에서만 쇼핑한다면 다른 곳을 추천해주는 것은 어떨까요?